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뿐인 성인이 되는 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조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이 절을 하고 수를 받습니다. 남자에게는 상투를 틀어 갓을 씌워주고 여자에게는 비녀를 꽂아줍니다. 한문학과 학생들이 전통 관례, 계례식을 시연하는 겁니다. 1990년부터 시작해서 27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대표 학생들에게 총장이 직접 자리 내려줍니다. 나는 본인이 자기 자를 짓는 법은 없고 어른이 이름과 관련해서 평생에 한 번 지어주는 것이면서 더욱더 그 보완이 되는 그런 의미로 자를 짓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제 자기 어떤 이상 같은 것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로 자를 지어주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성인식은 우리 전통 문화의 소중함과 새로운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준비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체험을 한 것 같아서 영광이에요. 올해 성인날 맞이해서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 앞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올바른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년의 날은 일정한 의례를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하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전통적인 성인식보다는 가정에서 자축하고 장미꽃, 향수 등을 선물하며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성인식은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나 통과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얀마의 경우 남자는 머리를 깎고 2주간 승려 생활을 하고 여자는 귀를 뚫는 의식을 가집니다. 일본에서는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풍습이 있습니다. 시기와 풍습은 다르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인이 되는 의미 있는 날, 책임감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GNU 뉴스 조서입니다. 허세, 불안, 반항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흔히들 말하는 중2병. 하지만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요즘 대학가에는 적성에 대한 고민과 취업 스트레스로 방황한다는 대2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배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들어 휴학을 생각하는 배영진 학생. 2학년이 되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생긴 잦은 우울 때문입니다. 대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전공 수업이 많아졌는데 듣다 보니 이 전공이 과연 나와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그래서 휴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성, 취업과 같은 고민으로 방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대2병이라고 합니다. 대학가에 등장한 신조어 대2병,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80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56%에 달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적에 맞추다 보니 고르게 됐다는 응답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적성과 진로에 상관없이 성적, 취업만을 위해 전공을 선택하는 우리나라의 입시 풍토가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높은 취업의 문턱, 늘어난 전공 과목으로 인한 전공에 대한 고민도 한몫합니다. 1학년 때는 교양 과목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전공에 대해서 큰 이런 어려움을 못 느꼈었는데 이제 2학년 올라와서 전공 과목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렵고 제 적성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많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성과 취업 고민으로 방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취업의 압박에 못 이겨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평소보다 우울해진다는 내용의 대2병 테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대2병. 잠시 주위를 둘러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GNU 뉴스 배주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취업난 속에 대학 내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도 예외는 아닌데요. 박혜지 기자입니다. 진주시 내의 음식점과 카페, 상점 등의 위치와 리뷰를 포함한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링크라는 이 어플은 우리 학교 벤처경영학과 황승진 씨가 개발한 어플입니다. 황승진 씨 역시 창업 동아리 폴라리스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보고 이제 기타 놀 수 있는 장소를 찾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해도 이제 정보가 잘 없고 그래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알게 되고 그 지원 사업에 이제 이 아이디어로 지원을 했고 그렇게 선정되어서 그 지원 자금으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 대학 창업 동아리 수는 약 4,000개, 3년 사이 3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회원 수도 18,000여 명에서 39,0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22개의 동아리에서 200여 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IT,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엔 에어컨용 온도 조절 장치, 음료용기 거치대 등 7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대외경진대회에서 22건의 수상을 하였으며 실제 창업을 이룬 학생 창업기업이 9건이나 됩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창업 동아리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어려운 취업보다는 창업을 대안책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 큽니다. 또한 최근 창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을 따라 창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학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링크사업단 소속 창업교육센터를 두어 창업 자금과 공간을 지원하는 등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로서 서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 포스트 링크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이 전체적인 창업에 대한 마인드도 높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업했을 때 이후에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 전쟁 속에서 열정 있는 우리 대학 예비 창업가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GNU 뉴스 박혜지입니다. 자가용을 소지한 학부생들 중에 교내의 일반 주차 요금이 부담돼 주차 정기권 발급을 시도해 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발급 대상엔 학부생이 제외되어 있는데요. 장영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상대 커뮤니티의 한 게시글입니다. 주차권 발급 관련 정리란 타이틀에 눈길이 멈춥니다. 이 글에는 편법을 사용한 우리 학교 주차 정기권 습득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토록 주목하는 것은 정기권 발급 대상엔 특정교육원 수강생, 음대생 등을 제외한 학부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기권 요금은 월 10,000원인 반면 일반 주차는 기본 30분에 700원, 그 이후 10분당 200원이 추가됩니다. 2시간 이용 시 2,500원인 셈입니다. 학생들은 부담인 주차요금 대신 정기권을 발급받아 교내 주차 이용을 원합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 대다수가 학부생인데 학교는 좀 학부생들한테도 정기권을 편하게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타 대학들의 정기권 발급 대상입니다. 우리 학교와 같이 학부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주차 회전율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정기권 대상을 변경하면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많은 수요로 인해 주차 혼란 발생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부생의 제외는 차량 유입을 낮추려는 의도였습니다. 주차 질서가 완만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기권을 발급했을 경우 주차 질서가 완전히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타 학교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정작 발급 제도의 변화,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한 물음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차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예상일 뿐 수치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학부생들을 위한 곳이라는 무료 주차장, 단대 주변 주차를 원하는 학생들에겐 해결책이 되긴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학교는 대책에 대해 모르셉니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학교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GNU 뉴스 장영규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약사회는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지역 학생을 추천받아 학기당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5월 16일 오후 약학대학 체육대회 행사장에 참석해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5월 18일 오전 대학본부에서 주식회사 콜핑 박만영 회장의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어 자연과학 3호관 5층에서 콜핑 박만영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대학교 대학원은 5월 셋째 주를 제13회 젊은 개척 연구자 주간으로 설정하고 5월 19일 오후 BNIT R&D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젊은 개척 연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5월 20일 오후 창원 시티7 풀만 엠버서더 호텔에서 교교 대학 MOU 체결 및 진로 진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지역 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대학의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 외국인 유학생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 22일 경상대 체육관, 대운동장, 풋살구장 등지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양준 교수가 노자 권제고일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 권제 임의일이 저술한 노자의 주석서를 조선시대에 판각해 엮은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인문대학은 5월 20일 가자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제23회 전국 고교생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이 100일장은 고등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드높이고 우리나라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마다 인문대학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와 여교소에는 5월 23일 오후 사회과학관에서 100세 시대 여성노인이라는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한 학기 동안 총학생회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이번 창작과 문화에서는 총학생회의 활동을 짚어봤습니다. 그대의 총학생회가 출범한 지 한 학기가 됐어. 단일 후보로 출마해서 거의 당선 확정이었지. 그래서 과연 열심히 할까 했는데 한번 살펴볼까? 우선 총학생회라는 조직은 한 학교 안에 학생 단체들을 통틀어서 지휘하는 학생 자치기구야. 2만 명이 넘는 우리 대학 학생을 대표해서 우리가 불편한 것, 원하는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야. 학교와 학생의 다리라고 할 수 있지. 이 다리를 바치고 있는 것은 공약이야. 이것이 지켜지지 못해 하나씩 빠지게 되면 다리는 무너지게 되지. 그럼 이번 총학생회는 어떤 공약으로 출마했는지 볼까? 총 19개의 공약을 내세웠어. 작년에 했던 걸 이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4개를 빼면 실제로는 15개야. 다리가 좀 낮아졌다. 아무튼 그 중에 한 학기 동안 뭘 했냐면 취업 스터디 지원, 취업 박람회 및 직무 박람회 개최가 목적이었는데 개최는 못하고 서울로 보러 갔어. 아무튼 그래도 이것도 한 거라 쳐. 총 8개를 이행했어. 53%, 반 정도를 이행한 거야. 작년 총학은 52%만 이루고 떠났는데 작년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총학생회 회장하면 차 뽑는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총학생회에서 어떻게 돈이 굴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총학생회가 쓰는 돈은 두 부류로 나눠져. 매 학기 초 등록금 고지서에 딸려오는 학생회비 9,000원 곱하기 학생수.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내려오는 돈이야. 이건 본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 학교에서 학생회에게 지원해주는 활동비라고 보면 돼. 이건 작은 이벤트에 사용되는 돈이 대부분이야. SNS로 추첨을 통해서 주는 선물, 그리고 총학에서 주는 선물. 올해는 보조 배터리지. 작년에는 보틀이었는데.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제법 묵직한 돈이 나가. 이번에 한 그대의 날, 그리고 대동제에 쓰이는 돈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낸 등록금이 사용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럴 수도 있어. 2학기라는 시간이 남았어. 남은 공약은 모두 7개야. 풋살장 추가 설치는 이미 공문이 넘어간 상태라서 거의 된다고 보고 있더라고. 근데 기숙사 식당 개선은 가능할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해. 총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 학생이 중심에 있어야 함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중심인 학생들은 당연히 총학생회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해. 관심 없는 자에게 비판할 자격은 없어.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 요즘 20대를 보면 진정한 나를 위한 삶보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삶을 산다고 하죠.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